영상 시작 전에 초보자를 위한 구매대행 무료 스트리밍 강의를 앵콜로 진행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으나 별 실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줌 강의로 진행되고요. 설명란에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니 해도 상품력일 것입니다. 상품이 좋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노출이 안 되면 꽝입니다. 일단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팔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럼 수억 개의 상품들 중에서 내가 올린 상품은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 얻는 격인데 적어도 그 모래알이 반짝반짝 빛이라도 나야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카테고리에 전시되는 수많은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은 첫 페이지 1등에 있고 어떤 상품은 100페이지 뒤에 있죠. 그럼 그 순위를 정해주는 건 누구인가요? 사람이 하지 않고 엔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순위를 매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올릴 때는 고객 눈에도 만족을 시켜야 하고 검색 엔진에도 그 기준에 맞게 상품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상품은 고객과 검색 엔진 두 주체에 만족을 시켜야 잘 노출될 것이고 노출이 잘 되어야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주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징 되는 요소는 로그인 정보나 쿠키 값을 반영한 랜덤 롤링 방식이나 또 For You 로직, 또 리타겟팅 이런 알고리즘이 작동을 할 것이고 검색 엔진에 의해 검색된 상품들은 어떤 SEO라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수화되어서 상품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11번과 지마켓 모두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검색 엔진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2019년 때처럼 SEO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받지는 않고 있고 셀러의 수준들도 높아졌지만 기본적으로 SEO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상품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위력을 잘 못 느끼곤 하는데요. 그러나 검색 엔진은 더 고도화되어 영향을 주고 있고 세상의 모든 마켓은 SEO가 기본적으로 쇼핑몰의 말단 혈관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노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트래픽 슬롯으로 어뷰징 하는 작업에도 또 백링크 작업에도 기본적으로 SEO가 잘 되어 있는 페이지가 효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SEO 세팅 방법을 모르고 상품명과 태그 정도만 키워드 도구를 써서 바꾸면 SEO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SEO 체크업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상품이 노출되는 원리와 분석을 통해서 나의 상품을 노출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한 SEO 로직을 1년간 공부한다고 해서 마스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자기들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같이 들여다보면 아하, 내 상품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상품을 등록하면 상위 노출되는데 훨씬 유리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실제 상품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데이터랩의 작년 이맘때보다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를 볼 때 큰 키워드로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등산화니까 등산화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가격 비교로 먼저 가서요. 등산화를 검색해 봅니다. 6개월 매출이 엄청 많죠. 5억이 넘죠. 수요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럼 등산화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워드, 대키워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지를 볼게요. 40개 업체가 디폴트로 첫 페이지에 진열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한 4페이지 정도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역시 리뷰가 계속 달리고 있고 큰 키워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무의 개인몰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 상품은 335개의 리뷰, 최근 6개월간의 4.82의 평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내가 등산화를 판다면 경쟁력이 어떤지를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등산화라는 큰 키워드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려면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내가 노브랜드로 가져와서 승부를 걸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판다랭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등산화를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실제 경쟁 상품을 잘 보세요. 얘는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키워드인데 실제 경쟁 상품이 4개밖에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를 잘 보시면 상위 80개 상품 중 6개월 판매량이 600개 이상인 상품, 그러니까 한 달에 100개 이상 팔린 상품이라는 꼴이고, 그러면 하루에 서너 개 정도 팔리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상위 80개라는 의미는 네이버 쇼핑으로 따지면 2페이지까지 진열이 된 그 상품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2페이지까지에 들어온 상품이 매일 서너 개씩 쭉 팔리는 상품이 실제로 4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등산화 가지고 이런 개인 마켓이 있다면 실제로 판매되는 개수는 클릭을 해보면
예상 매출액이 7일간 하나도 안 팔렸죠. 예상 판매량도 0건이잖아요.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1페이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여기에서 광고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빼고 5개부터는 상품은 실제로 판매 개수가 우리의 기대를 못 미칠 수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유효한 상품의 개수, 하루에 서너 개 팔리는 상품은 평균적으로 4개 정도만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노스페이스나 K2, 블랙야크, 네파 이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좀 브랜드가 인기 브랜드니까 잘 팔리겠지만 노브랜드 상품들은 여기에서 1페이지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있기 마련입니다. 살로몬이나 이런 상품들은 잘 팔리겠지만 킨, 호카, 르카프, 코롱스포츠, K2, 트랙스타 이렇게 거의 다 브랜드가 앞에 다 자리를 잡고 있죠. 몽벨. 그러니 중국에서 상품을 가져온 노브랜드 상품은 앞에서 등산화로는 발붙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도 충분히 리뷰를 쌓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런 가게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런 가게도 보면 사실 7일간에 한 건도 안 팔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이건 이제 킨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키워드 등산화를 염두에 두고 검색을 했지만 사실상 실제 경쟁 상품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품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덜 팔릴까? 이런 이 페이지를 페이지 복사를 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SEO 체크업 서비스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붙여놓고 분석하기 눌러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E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SEO, 테크니컬 SEO, 링크 빌딩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업체에서 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구별한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적어도 오두막에서 벽돌집 빌딩 정도는 되어야 활발하게 팔리지 비닐하우스나 초가집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콘텐츠 SEO 지원을 눌러보면 웹사이트 제목은 다 잡혔지만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 검색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페이지 타이틀 있잖아요. 페이지 타이틀 분야하고 메타 디스크립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체크업 서비스를 받았을 때 페이지 타이틀은 돼 있는데 웹사이트를 설명하는 메타 디스크립션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텍스트로 가장 큰 폰트체로 제목을 적어야 되는 H1 제목 태그의 원칙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상품명, 제목으로 쓰는 글자의 폰트는 가장 큰 폰트로 쓰는 H1 헤드 1 태그를 쓰셔야 되는데 대제목 말고 밑으로는 중제목인 H2 태그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안 써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등록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살짝 클릭하면 아래에 이미지 설명을 입력해 주세요 하는 alternate 값이 잘 들어갔다는 뜻이어서 이미지 alt 값 설명 속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크로스백이 가죽 크로스백이고 여성 브라운 가죽 크로스백 어떤 브랜드 이름이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줘 넣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콘텐츠 SEO를 점검을 해보니 웹사이트에 제목만 잘 들어가 있고 또 이미지 태그 L특값만 들어가 있지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또 상품 페이지에 가장 큰 폰트체로 쓰는 H1 태그 또 중제목 H2 태그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셜 친화도 중에서도 미디어 지원하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안 돼 있고요. 이건 자사몰이 아니기 때문에 캐노니컬 URL은 상관없지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은 안 되겠죠. 하지만 네이버 애널리틱스 연동도 안 돼 있고요. 사이트맵 지원도 안 돼 있고 설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속도 최적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종합적으로 검색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SEO만 진행이 돼 있다. 컨텐츠 SEO에서 40점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16점. 그 다음에 검색엔진 친화도도 36점 정도를 최고점으로 맞을 수 있는데 나는 10점. 서버 보안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총점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SEO라는 게 사람들이 대충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구분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테크니컬 SEO, 또 콘텐츠 SEO, 링크 빌딩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서 검색 엔진한테 잘 노출되게끔 하는 방법, 웹사이트 안에 표현하는 콘텐츠의 질을 높여가지고 다양한 키워드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상품 페이지를 많은 다른 웹사이트에다가 링크를 확산시켜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삼각구도로 잘 매칭이 되어야 그래야 SEO 지수가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SEO는 첫 페이지에서 검색 엔진의 결과가 1페이지에서 91.5%나 유입이 되고 2페이지만 가도 팍 떨어져서 4.8%, 3페이지에서 3.7%로 떨어지니까 사실상 내 상품이 같은 조건을 올릴 때는 3페이지를 벗어나게 되면은 주문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다나 또 펭귄, 허밍버드나 랭크 브레인이나 이 버트 같이 이렇게 각 단계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변경이 돼서 업데이트 되어 왔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콘텐츠 품질에만 초점을 뒀다가 우리나라도 블로그 스팸 필터 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적도 있었잖아요. 블로그.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팸 링크를 처벌하는 장치가 탑재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허밍버드에서 비로소 구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개선되고 이제는 뭐 자연어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 최근에는 AI가 고도화되는 방법까지 검색 엔진에 녹여 들어가서 요즘에는 SEO가 고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 페이지에서 좀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인식을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테크니컬 SEO, 콘텐츠 SEO, 백링크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쓰면 되고요. 과정은 크롤링부터 해서 리파니스, 그 다음에 인덱싱, 랭킹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은 이 페이지를 읽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색 엔진이 구글 검색 엔진이 SXO, 그러니까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SXO는 Search Experience Optimiz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객의 경험치, 고객 맞춤형으로 검색이 진화하고 있고 그 구글의 정책이 네이버도 똑같이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쿠팡은 약간 낮은 수준의 랜덤 롤링 방식이라면 네이버는 굉장히 강력한 AI 기능이 들어가서 검색 엔진 자체로만 보면 네이버를 능가할 만한 한국의 엔진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좀 더 소비자 지향적이고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검색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어떤 페이지에서 상위에서 팔고 있는 사람이 판다링크를 통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적은 실제 경쟁 상품을 보인다면 너무 겁먹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경쟁을 해서 붙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하루에 3개씩 팔리는 업체다. 그럼 나는 4개를 팔면 얘는 앞서겠죠.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면 실시간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상품 페이지 자체를 SEO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나머지 광고의 영향도 크게 효과를 본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각종 반칙 작전이 진행이 돼도 SEO가 잘 된 상품이 훨씬 반칙에도 잘 먹힌다는 거.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EO라는 작업이 잘 세팅이 되면 노출에 훨씬 유리하고 부가적인 다른 어시스트만 좀 더해줘도 훨씬 시너지를 내서 SEO가 안 돼 있는 상품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SEO라는 세팅은 어떤 상품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야후든 간에 어떤 검색 엔진에 올라가는 웹 게시물이 다 해당이 되는 원칙이고요. 우리나라 네이버의 SEO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모든 새로운 게시물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상품에 대해서 최신성 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링크를 활용할 사이트는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내 페이지가 언급이 되고 링크가 달려있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럼 나한테 SEO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 약간 도구를 써서 한 번에 할 때 막 몇천 개씩 그 백링크를 생성도 하고 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러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사이트들과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내 사이트의 URL이 언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내가 유리한 거겠죠. 그럼 어떤 사이트에서 언급이 되냐? 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할 때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파트너 매체를 제외를 많이 하고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할 때 아래에서 나오는 네이버 외의 매체들을 초이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수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 여기에 나오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네이버와 자매계를 맺었던 사이트들이 전부 다 우리의 백링크가 그쪽에서 표현될 때 훨씬
파괴력을 가질 만한 사이트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이트들이 대충 선별이 된 게 아니고요. 이 MLB 파크라든가 아니면 OK 캐시백이라든가 뭐 가생이닷컴, 꼬망새, 뉴스픽, 다나와, DC 인사이드 이런 사이트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루리앱 뭐 이런 사이트들은 보기에는 흔하게 보이지만 이게 다 응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 중에서 내 상품 페이지가 많이 언급이 될수록 링크 빌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데 많죠. 번개장터, 벼룩시장, 메디잡, 보배드림, 뽐뿌 등등. 이렇게 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침투 마케팅 하는 카페들을 찾거나 이럴 때도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네이버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큰 키워드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키워드를 판다랭크에 가서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까지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중에서 하루에 평균 서너 개의 주문이 들어오는 업체들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림차순 순서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퍼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순위가 뭐 8위지만 그게 인기 있는 블랙야크면 더 하루에 주문이 뭐 10개 이상씩 들어올 수도 있고 순위는 뭐 4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시즌을 타지 못하는 상품일 경우에 하루에 주문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어쨌든 평균 자체가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실제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은 4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레크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격 비교해서 상품들을 검색한 다음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업체를 하나, 개인 업체를 하나 잡고 그 업체의 판매 개수를 넘어서는 작전을 쓰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수익을 거뒀던 주문 개수를 내가 넘어설 수가 있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상품 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 상품 페이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SEO 세팅을 잘 하셔야 하고요. 그 SEO의 지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팅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듯이 이런 실제로 SEO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다. 이게 SEO가 잘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광고를 하더라도 효과발이 훨씬 더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SEO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노출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느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품이라도 경쟁 상대와의 싸움을 하는 건데 큰 키워드로 승부해도 유효한 경쟁 상품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몇몇의 경쟁자를 제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보다 상위의 셀러를 제치고 내가 올라서면 적어도 따라잡힌 그 경쟁자의 주문량만큼은 내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에 공을 들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SEO 세팅을 정확하게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어떤 상품도 대충 올려놓고 수량으로 승부를 해봤자 얻어 걸리는 주문이 생기려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SEO가 잘 세팅되어 등록이 되고 상품의 유입 작업 같은 그런 공이 들어가면 팔릴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사이트는 제 책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 지금 쿠팡에서 구매대행 책을 검색을 하셔서 구입하셔서 보시면 실무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책 광고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조금 더 실제로 잘 파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설명란이나 댓글을 참조하시고 카페에도 방문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